이번에 7단 변속기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후진 기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진을 못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더 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분우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린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GV80입니다. GV80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를 왜 이렇게 많이 기다렸냐? 뭐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요즘 대세가 친환경입니다. 그죠? 하이브리드, 전기 이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더딥니다. 근데 드디어 GV80에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된 거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그리고 가장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GV80, G80 하이브리드가 언제 나옵니까? 입니다. 근데 드디어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많은 영상들을 보게 되면요, 이미 시스템적인 거는 다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려줘야 될 정보는 또 다른 영역이죠. 그 영역은 구매에 대한 영역입니다. 지금 당장 하이브리드가 나왔다고 해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선택일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거는 물론이거니와 정말 살 가치가 있는 차량인지 현 시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만 하이브리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의 아쉬운 부분이 뭐였죠? 당연히 연비입니다. 연비가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요즘 같은 이제 고유가 시대에는요, 이게 판매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인기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꼭 필요했던 카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네시스는 이 하이브리드를 그냥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럭셔리 전동화 주행 경험, 아예 목표부터 다르게 잡고 설계를 시작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들어가는 시스템 2.5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요, 엔진 시동과 발전 담당을 하는 P1 모터, 그리고 구동과 회생을 담당하는 P2 모터, 이렇게 병렬형 구조로 들어갑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하나는 이제 시동을 걸고 전기를 만드는 담당, 하나는 실제로 차를 굴리는 담당,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가져다 쓴 게 아니에요. 기존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는요, 다 전륜구동 기반이었잖아요. 근데 GV80은 어떻죠? 후륜구동 기반입니다. 엔진이 세로로 배치가 되고 변속기가 이제 뒤로 길게 빠지는 아예 다른 구조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변속기부터 새로 개발을 한 거죠. 하이브리드는 전용 신규 후륜 7단 변속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후륜구동 구조상 공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시스템을 더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네시스만을 위해서 만든 새로운 시스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숫자부터 이제 바로 보도록 하죠. 합산 출력이 352마력, 합산 최대 토크가 54토크입니다. 기존 2.5 가솔린 터보 대비했을 때 출력은 약 16%, 그리고 토크는 26%나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토크가 54토크면요 사실상 2.5가 아니고 3500cc 터보급에 맞는 토크 수준입니다. 4기통 하이브리드가 6기통의 힘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가속력을 보게 되면요, 정지 상태에서 이제 시속 100km까지 제로 100이라고 하죠. 약 7.1초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 수치는요, 연구소 자체 시험 기준이고요. 2톤이 넘는 대형 SUV가 7초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수준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숫자가 이겁니다. 시속 100km까지 달리다가 이제 재가속을 할 때 2.5 가솔린 터보보다 약 18%가 더 빠르게 재가속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연구소 자체 측정 기준이니까 이 수치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일상 주행을 하다가 이제 뭐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이제 추월할 때가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는 이제 밟는 순간부터 모터가 이제 즉시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18%가 실제 주행에서 체감되는 숫자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목표로 잡은 게 뭐냐? 연비가 아닙니다. 뭐 연비는 플러스 효과가 되는 거고요. 럭셔리 전동화 주행 경험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해서 하이브리드인데 전기차처럼 달리게 만들겠다는 거겠죠. 그걸 가능하게 한 핵심이 이제 배터리에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하이브리드 시스템 최초로 순행식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공냉식 방식이었거든요. 순행식이 이제 뭐가 좋은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배터리는요, 온도 관리가 생명입니다. 기존 공냉식은 이제 바람으로 식히는 거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어요. 순행식은 냉각수처럼 직접 온도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랭식 대비했을 때 최대 방전 출력이 높고 배터리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세게 쓸 수 있다는 것보다 모터로 달리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 시동을 걸고 30km에 이제 도달할 때까지는요, EV 모드로 주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다 이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새벽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딱 걸고 이제 엔진 소리가 딱 이렇게 울리잖아요. 근데 이 차는요,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스르륵 부드럽게 나갑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도 일반 도로에 합류하고 일정 속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그때 가서 이제 엔진이 돌아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하고 안락한 느낌을 전달을 받겠죠. 굉장히 기대가 돼요. 다음 이제 정숙성 기술도 한 가지만 좀 짚고 갈게요. 신규 7단 변속기에 이제 CPA 댐퍼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엔진 회전 진동을 반대 위상으로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반대적인 소리를 내서 기존에 있던 소음을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겹겹이 들어가서 이제 전기차 수준의 주행 감성을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변속기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7단 변속기라 그랬는데 이번에 7단 변속기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후진 기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진을 못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더 잘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피트 모터를 역방향으로 이제 돌려서 후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요, 전기차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후진을 했을 때는 단순 모터의 힘으로만 역산해서 역으로 돌려가지고 후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후진 시에 모터와 맞물리는 1단 기어비를 높여서 엔진 개입이 없어도 후진을 가능하게 성능 확보를 했고요. 알단이 빠지니까요, 변속기 무게와 마찰 요소가 줄어서 전달 효율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 높은 1단 기어비를 정차 후 출발할 때도 활용해서 이제 출발 가속까지 좋아졌어요. 부품 하나를 뺐는데 무게를 줄이고 효율은 오르고 출발까지 잘 나가는 거죠. 일석삼조죠. 그리고 후진할 때에는 엔진 개입이 없이 이제 모터로만 가니까 후진이 굉장히 뭐 정숙하겠죠. 자, 하이브리드 특화 사양도 3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스테이 모드입니다. 엔진 시동 없이 고전압 배터리로 이제 차 안의 편의 장비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아이를 기다릴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캠핑 갔을 때 엔진이 안 들고 시원하게 전자장비를 즐기면서 차 안에서 대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하이브리드 계층형 이제 예측 제어 HPC라는 건데요. 이름은 어려운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비의 목적지를 찍으면요, 차가 앞으로 나올 길을 미리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행 경로랑 이제 도로 상황을 예측해서 배터리를 언제 아끼고 언제 쓸지 차가 알아서 계산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모터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스마트 회생 제동입니다. 가속 카메라 같은 이제 내비 정보하고 이제 앞차와의 거리를 차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회생 제동 강도를 이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브레이크 밟을 일이 줄어드니까 이제 운전의 피로도 낮아지고요. 그만큼 배터리가 또 충전되니까요, 연비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 연비가 어떻게 될까? 연비 좀 중요하잖아요. 공식적인 이제 발표를 보게 되면요, 복합 연비가 2.5 터보 대비했을 때 약 25%나 개선이 됐다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게 19인치 1륜구동 5인승 기준이에요. 연구소에서 이제 자체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기를 안 두드려 볼 수가 없겠죠. 지금 현행 2.5 터보 1륜구동 19인치 연비가 리터당 9km 중반대, 뭐 초반대 요 정도 나와요. 여기서 25%가 좋아진다 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럼 리터당 11km대 한 중반?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발표가 2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인증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12km 이상만 나와준다면 대박, 뭐 11km 후반만 나와준다도 뭐 쏘쏘죠. 이렇게 큰 등치가 이 정도 효율과 연비가 나온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11이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2톤이 넘고 352마력이잖아요. 그리고 대형 SUV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잘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막히는 길에서는 강하잖아요. 그죠? 시내 위주로 타시는 분들은요, 실연비 차이가 공인 수치보다는 훨씬 더 크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가다 서다 30km 이내에서만 전기 모터로 계속 이렇게 주행하시는 분들은요, 연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좋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가장 예민한 부분 남아 있습니다. 가격입니다. 요즘에 뭐 아반떼 나오고 그랜저 나오고 현대차가 진짜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거침없이 쭉쭉쭉쭉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GV80 하이브리드 나왔을 때 이제 가격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나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면 가격을 꽤나 많이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랜저, 뭐 팰리세이드 보통은 다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가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갭을 이용한다면요, 시작가는 7천만 원 중반대에서 후반이 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필수 옵션들을 넣게 되면 당연히 이제 8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고요. 풀옵션에 이제 4륜까지 가게 되면요, 이제 9천만 원, 어찌 보면요 1억이 초과될 수밖에 없는 금액으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기에 GV80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GV80 물론 좋은 차량이지만서도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차량입니다. 왜냐면요, 가격 때문에 가솔린을 사자니 연비가 너무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주행거리가 짧으신 분들은요, 가솔린 모델을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요, 차를 살 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지금 GV80이 잘 판매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차량이 남아 있습니다. 재고 차량 같은 경우에 또 특별한 할인이 또 제공되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받고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라도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이 차를 오랫동안 소유할 거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아주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꼭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무조건 가격, 장기 렌트를 또 이용할 거고요, 4년, 5년 이용하다가 그냥 더 좋은 차량이 있으면 바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차라리 할인을 많이 받고 장기 렌트로 그냥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오래 탈 거냐, 짧게 탈 거냐, 그리고 내가 주행거리를 정말 많이 탈 거냐, 아니면 조금 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 되는 분들은 뭐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AS가 편한 이제 대형 SUV, 그리고 플래그십 SUV인데 정말 연비도 좋고 성능도 좋은 SUV를 찾으시는 분들은 GV80 하이브리드를 기다리셔도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오게 되면요, 차량도 한번 눌러보고 저희가 한번 느껴보고 장단점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잘하는 거, 저희만의 특가 상품을 만들어서 저렴하고 합리적인 상품으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GV80 하이브리드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